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아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천 제곱미터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 2천 제곱미터로 4년간 70%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 늘었고 서울 및 경기도 토지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과 비교해 6.3배에 달했습니다.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되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부터 가장 먼저 손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시장의 상승 시그널로 작용이 될 것을 우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이라고 검색하시고 함께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셔가지고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짝 보니까 이 월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생기는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와 주신 것 같아서요.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특징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지역을 떠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강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제가 저번 주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의 연말처럼 돼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초반에 6월 이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그런 영향들 때문에 기다렸던 그런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내놓는 물건들, 뭐 그런 부분들만 일정 부분 나오는 거 이외에는 6월부터 다시 급상승했었던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 뭐 서울시장 당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아파트 또는 주택의 방향성은 잡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공급 물량이 없었던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부분들 당연히 알고 있으실 거고요. 기존과 똑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의 개발,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을 푼다라고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값이 또는 주택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향성 앞에 결과적으로는 개발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서울에 개발이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상승할 지역 강남구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사님이 예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을 키워드로 잡아보면서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강남구 역삼동 쪽 가볼게요. 테헤란도 근처에서 입지 조건하고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우선적으로 서울이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강남이 최우선적으로 개발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나 서초구에 가장 매머드급 개발이 있는 지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여유가 있다면야 지금도 늦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택으로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감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유가 선뜻 이렇게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좀 삼아서 한 번 정도 임장 활동을 해보고 어떤 지역들이 최우선 상승을 할 것인지 한번 임장을 좀 미리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서는 강남구의 역삼동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전국에 1,80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이 무려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의 일자리 인구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자리 인구가 있는 곳 당연히 강남구겠죠. 자, 강남구는 일자리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약 100만 명 정도 수준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앞으로 GB센터의 개발이라든지 강남구의 여러 가지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 또는 유입 인구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강남구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래서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받치고 있고 탄탄한 유동 인구와 유입 인구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급난이 더욱더 가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들, 제가 왜 1.5룸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느냐. 일단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다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원룸은 좀 많이 작거든요. 그렇다고 투룸 같은 경우에 이제 6억 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도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들이 또는 공시가에 대한 그런 비중들 때문에 상당히 세금적인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원룸에 대한 수요보다는 투룸의 수요가 더욱더 많은데, 그렇다고 투룸은 또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임대가가 상당히 높이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세입자 측면에서도 원룸보다는 조금 더 크고 투룸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1.5룸 사이즈로 다들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서울의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강남구의 1인 가구의 증가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시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매년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이런 강남 3구 라인들이 대표적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시가 상승률은 토지의 가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시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토지가도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왜 이 지역을 꼽았느냐. 일단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워낙에 또 크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에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지를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역삼동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요. 교통편으로 보자면은 위로는 9호선 라인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2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분당선, 좌측으로는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양옆, 동서남북으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서울 거의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노선들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현동이나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역삼동은 이제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주거 형태로서도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곳 중에 하나이고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주변으로 교통편뿐만 아니라 상권들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 라인들로 뭐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인구라든지 또는 임차인들의 증가라 또는 주변에 공실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동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역삼동을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워낙에 큰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의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 안에 뭐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GB센터 구한전 부지에는 이제 현대차 GB센터가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이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질의 직장인들과 수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 수요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숙박 그리고 업무시설, 컨벤션, 공연장 등등을 갖출 예정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고용 창출 이론과 생산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자리할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1,800만 명 중에서 서울이 32%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32% 중에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라고 말씀드렸죠. 강남구의 일자리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GB센터 하나, 이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무려 120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종사자보다도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생성될 수가 있다, 창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GB센터 고용 창출 효과 최대 122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현대차 GB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 5월에 착공 소식이 들려왔는데 개발 계획 자체가 이제 변동이 되면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 정도에는 다시 재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서 뭐 늦어도 2027년도에는 완공을 시킬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GB센터 라인들을 만나기에는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선점을 하셔서 하나둘씩 조성이 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충분히 누려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 GB센터뿐만 아니라 지하 라인들까지도 구성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뭐 사업비가 뭐 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27년도 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 현대차 GB센터와 같이 더불어서 GTX 라인과 KTX 위례 신사선, 기타 등등등의 광역 버스 노선, 터미널 등등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바로 현대차 GB센터 지하에 구성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상업시설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일자리가 대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사람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나 많은 유동인구들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개발들을 봤을 때 삼성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역삼동은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원룸은 너무 작고 혼자 살기에 1.5룸 정도가 투룸은 너무 비싸니까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투자 전략은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계획적인 부분들이 잠시 멈춰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나이스한 초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에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초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
어떤 그런 지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그곳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상업들, 특히나 이제 뭐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선호하는 타입들이 이제 원스톱 라이프를 상당히 선호하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정말 뭐 슬리퍼 하나 신고 나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상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그리고 지하철 또는 실질적으로 도보권 거리로도 충분히 일자리와의 거리성을 좀 갈 수 있는지, 도달할 수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액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매 시세가 주변에 4억 5천대에서 6천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임대 금액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은 한 5천대 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히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4, 5년, 5, 6년 뒤에는 충분한 수익, 그 기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 또는 투자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2, 3천 정도 보증금에 월세 한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비록 한 3%에서 4%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률을 계산해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오피스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참고해 보신다면 한 1억 1천에서 한 1억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내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개발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1.5룸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2, 3인이 좀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크기의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이고 가볼 곳이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창동 지역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소개 들어볼까요? 네, 창동 지역은 제가 동부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지금도 물론 작년 한 해에 노도강 라인들 중에서도 이런 노원구 쪽 라인들과 창동 지역들의 금액대들이 대폭으로 상승해 왔는데요. 그 뒤를 이을 후행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왜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 자체가 신축을 추천드리냐면 지금 이런 그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는 비율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그런 희소성이 상당히 남다른 곳이기도 하고요. 공시가 상승률도 사실 매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 특히나 창동 지역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26% 정도 가량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토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따라서 주변에 분양하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춰 나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창동역이라든지 노원역 주변을 제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라인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을 개발들이 좀 대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를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제 중심으로서 주변에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중랑천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질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이 안에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살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한 번 들어오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에도 상당히 또 큰 개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서울 아레나 센터들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 그 주변에 가는 복합 문화시설, 유통시설, 그리고 뭐 창업 지원센터, 문화산업센터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서울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초대형 공연 전시장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외국인들의 관광객들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공간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로 클럽이라든지 환승센터, 문화체육시설, 아레나센터,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는 점 또한 굉장히 이제는 베드타운에서 탈피를 하고 일자리 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구성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창동역 주변과 이 노원역 주변에는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 수준으로 대폭으로 많이 바뀐다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창동역은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한정거장 옆으로 가면은 노원구청 옆에 7호선 라인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근처에서는 1호선과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라든지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바이오 혁신 R&D 연구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또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들의 유입에 따른 주변의 주택가들의 상승도 또는 임차 가격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지금 이 창동과 노원역 주변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창동을 또 하나 동부권에서는 이 창동 주변을 꼭 보셔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GTX 라인이에요. 우리가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A 노선의 역사들을 좀 가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사 중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GTX A 노선에 구성되는 역들을 한번 가보신다면 가격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시켰던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A 노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노선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에는 바로 다음 노선이 B 노선이 아니라 바로 C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특히나 삼성과 양재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동역에서 구성이 된다면 바로 삼성 역사까지 20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외곽 특히나 이제 예로부터 동부권의 창동 지역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서울의 중심부와도 20분대 이내로 접근은 가능하시면서 주변의 가격대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많은 유입 인구들이 또는 유동 인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TX 신호선이 바로 다음으로 착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키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랑천 라인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질 개선과 삶의 질 또는 여러 가지 공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들이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된 만큼 앞으로 군자를 통해서 삼성 IC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지하 사업들이 완성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빠른 자가를 이용했을 때 더욱더 빠른 강남 진출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직주 근접성으로는 더욱더 뛰어날 예정입니다. 자, 금액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주변에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투룸이 아닌 3룸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방 3칸짜리 금액대들이 3억 미만인 데가 별로 없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3억 미만의 3룸이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한구 투자하신다면은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월세 시에는 대출금 활용해 보신다면 3,000에서 한 3,500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네, 개발 호재를 보더라도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오피스텔이었고요. 1:1 무료 상담도 보시죠.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선착순 10명까지만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날 좋은 4월이 왔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어느 지역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오다 보니까 벌써 날씨가 완전 낮에는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너무나 덥기도 하고 날씨도 좋긴 한데 또 밤에는 또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를 상당히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요즘에는 되게 이런 입지 안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랄지 사회 중년생, 말년으로 넘어갈수록 입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안목들이 상당히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 사회에 이런 초년생에서는 또 이렇게 역세권에 굉장히 역과에 가까운 걸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는 반면에 또 사회 이제 중년이 되면은 자식들이 나오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학군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고 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주변에 산이랄지 공원이랄지 이러한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 것들이고 또 말년으로 갈수록 이런 경제적인 경제적인 안정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동산의 굉장히 그런 지역들 그런 것에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렇게 자연 환경들 공원이랄지 녹지 지역이랄지 또 천변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 환경이 주변에 도심안에 위치해져 있는 또 그런 위치해져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강남 3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강남 3구 안에 있는 이러한 요건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지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 환경과 도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남 3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자, 5호선 계룡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가져가셨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지만은요. 이 송파구 안에서도 오금동, 5호선 계룡역이면은 어디쯤이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쯤인지 입지하고요. 다양한 호재들 그리고 아파트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제 송파구 쪽에서도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또 오금동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금동은 기본적으로 역세권은 일단 계룡역을 이용합니다. 5호선 계룡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세권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일단 송파구의 가장 큰 목적성들이 요즘에 입지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들은 일단 재건축 이슈예요. 올림픽 선수촌이랄지 또 아래쪽에 올림픽 패밀리 재건축이랄지 송파구에 있는 입지한 이런 대형 규모의
대단지들이 요즘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재건축의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성을 안고서도 굉장히 주변에 많은 이슈들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좌측에는 이제 잠실의 이런 상업 권역이랄지, 또 우측에는 가밀지구랄지 이런 새로운 택지지구들, 뭐 가밀지구와 거여마천 뉴타운이랄지, 아래쪽에 이제 위례 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서 주변에 대규모 이런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오금동, 현재 위치한 오금동과의 같은 이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오금동 자체도 좌측으로는 또 공원, 오금공원이 위치했기 때문에 오금공원이 상당한 넓은 면적으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이런 오금공원을 통해서 우리의 여가 생활이랄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의 숲세권의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뿐더러, 또 우측에는 누에머리 공원이라는 이런 공원들도, 이 공원이라는 지역이 이 지역을 상당히 둘러싸고 있는,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둘러싸고 있고, 또 가운데로는 바로 이 성내천이 흐르고 있죠. 성내천이 보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천변이 흐르고 주변에 공원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 안에서도 또 안락하고 이런 편리한 또 주거 환경의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상당히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래쪽으로는 또 노후 지역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 안에서도 이런 재건축의 이슈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재건축의 이슈도 상당히 앞으로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이 지역도 일자리가 중요하게 있어야겠죠. 물론 뭐 주거지 근처에 뭐 너무나 좋은 이런 자연환경도 좋겠지만, 물론 결국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일자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이런 직주 근접성의 매력까지도 더불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오금도 주변에는 뭐 천호랄지 방이랄지 문정이랄지 이곳에 이런 상업 단지와 함께 더불어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이랄지, 또 강남에는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강남과 잠실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탄생되는 부분들이 또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또 송파구의 입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성내천이 이제 복원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완료가 됐죠. 성내천이 예전에는 굉장히 뭐 덮어져 있었고 이곳이 뭐 냄새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천변을 방치해뒀었는데, 이러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정비 전부터 이런 정비 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정비 후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곳이 뭐 서울의 이런 청계천과 비슷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인프라 시설들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까지 같이 보장해주고 있고, 뉴스에서 보셔다 아시다시피 이곳도 뭐 천연기념물인 우리나라의 이런 수달도 이곳에 이제 찾아올 만큼 깨끗한 자연환경과 이런 물이 흐르는 지역들의 장점적인 부분도 성내천이 복원 사업을 통해서 계속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주변에 이러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더욱더 장점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송파구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랜드마크가 기다리고 있죠. 잠실 롯데타워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실 롯데타워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5위의 초고층 빌딩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송파구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또 꾸준히 해주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 있겠죠. 유동인구는 물론 관광객의 증가까지 계속적으로 이곳을 찾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오픈한 지 3년 만에 누적 관광객이 무려 1억여 명이 돌파했을 정도로 이런 외국인이랄지 우리나라의 이런 관광객들이 이곳을 굉장히 찾아오면서 뭐 돈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창출 효과랄지 이 지역 안에서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의 역할을 똑똑히 해주고 있는 또 송파구는 이러한 롯데타워의 랜드마크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있어요.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물론 강남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강남 3구 안에 모두 이러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주변에 기본적으로 이제 잠실의 이런 마이스 산업단지랄지, 또 이것도 탄천을 끼고 한강변을 끼고서 잠실의 이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랄지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워낙 방대하고 대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주변 3구 지역들 뭐 서초구랄지 강남구랄지 송파구까지 다 같이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 사이로는 이제 영동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상당히 큰 규모를 동네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현재는 지하 2층까지 있는데 이거 6층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곳에 이제는 어떤 것이 또 집약이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물론 뭐 상업시설, 뭐 상업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이 굉장히 집약이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뭐 GTX면 GTX, 뭐 KTX면 KTX, 또 위례신사선과 또 버스의 환승센터, 인천 공항의 이런 공항 터미널까지 모두한 이런 교통이 이 지하 상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지하 공간에서도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이 되는 것들이고 또 위쪽에는 이제 코엑스랄지 이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랄지 또 이런 지상 공간에는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끌어모으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를 발휘하고 있지만 지하 공간에서는 이런 영동대로 지하 사업 자체가 지하 공간의 새로운 랜드마크성 기능을 하고 있을 뿐더러 또 현재 코엑스의 지하 상권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상권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품고 있지만 이 사업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27년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급 효과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수서 역세권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 강남권의 큰 개발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의 소식에 묻혀 있어서 상당히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아래쪽 이제 수서 역세권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업비가 1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 개발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수서 역세권 사업은 또 무엇이 들어오냐 이 주변에 바로 이 업무 시설과 또 유통 시설과 주거 단지의 이런 혼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런 개발을 통해서 주거와 업무와 유통과 이런 것들을 이 지역 안에서 굉장히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서 역세권 주변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고 이건 역시도 대형 역세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또 SRT, GTX, 수서 광주, 복선 전철까지 총 5개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5개 노선을 갖고 있는 또 강남 안에 대형 역사가 새롭게 탄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서역이라는 것이 오금동에서 상당히 멀지 않게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도 주변 시세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이제는 가락 시장이 현대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가락 시장의 현대화, 시장의 이런 현대화들 또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게 되는데 기존에 굉장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었고 시장의 상인들 물론 그곳에 위치해 있었겠지만 이런 현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또 층수를 완화를 통해서 더욱더 높은 층으로 지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상가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것들 또 토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 주차 시설이랄지 이러한 공간들을 깔끔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깔끔하게 변하면서 더욱더 시장에 활성화를 제공해주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 가락시장도 자체도 현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25년까지 현대화를 통해서 복지와 상업과 편의시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동남아 최대의 이런 도매시장의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또 이 지역의 많은 환경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또 오금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격을 보셔야겠죠.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단독형 아파트고 30평형대 아파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0평형대 아파트가 채 9억이 안 됩니다.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천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7억에서 7억 3천만 원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1억 3,500에서 1억 6,5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월세를 또 희망하신 분들은 임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 1억 원에 월 280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이런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또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단독형 아파트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 도심 개발까지 기대되는 송파구 오금동의 스리룸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부근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역시 자연 환경 기대됩니다. 양재역 쪽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투룸 주택인데 학군이라든가 말씀하신 자연 환경이라든가 개발 호재까지 이것저것 궁금한데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번엔 강남구 왼쪽에 있는 또 서초구로 왔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죠. 양재동 자체도 서초구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또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고 뭐 교통이면 교통, 또 학군이면 학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해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동이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또 양재역이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을 현재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양재역은 GTX 신호선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착공 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역세권이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이런 3호선과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역세권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또 매봉산이랄지 또 이런 말죽거리 공원이랄지 또 아래쪽에는 양재 시민의 숲에 이런 캠핑장이 상당히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반대편에는 뭐 지도상에 보이진 않지만 구룡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과 공원 이런 숲이 이 지역을 상당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또 똑같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양재동 자체도 양재동의 이런 주거 메인 단지가 바로 이 양재천이 흐르는 주변이다 보니까 또 양재동은 양재천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천 주변으로서의 또 먹자골목이랄지 또 양재천의 뭐 카페거리랄지 천변 주변으로서 많은 이런 유명 거리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제공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바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이제 강남역 상권이 있다 보니까 뭐 강남역 상권이랄지 우측으로는 이제 도곡대치동에 바로 학원가들도 있고 학원가들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이런 학군까지도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편으로는 이제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진행형이고 이곳은 뭐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런 앞으로 진행이 계속되면서 향후 이주 수요들이 상당히 이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 자체의 수요까지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입지 안에서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양재천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돼요. 서울 안에서 한강변이면 뭐 더더욱 좋겠지만 우리는 또 한강변을 굉장히 입지를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이런 도심권 안에 있는 천변 지역들 항상 꾸준히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뭐 탄천 주변이랄지 한강변 주변에는 뭐 삼성동, 잠실동, 들어와 청담동이랄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또 이번에 압구정동도 새로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이 지역 자체가 강남구 안에서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워낙 방대한 개발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탄천과 양재천 주변으로서의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여 있을 뿐더러 또 좌측 아래쪽으로는 또 도곡동이랄지 개포동 이곳들이 상당히 대부분 아파트 단지화되기 때문에 아파트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죠. 서초구를 대표하는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는데 위쪽에 뭐 서초동 라인이랄지 뭐 반포동 라인이랄지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아파트화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서울 지역 안에 고밀도 개발이랄지 또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앞으로 개발의 프레임을 씌운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양재동의 위치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영향력을 아름다운 자연경을 자랑하고 있고 이곳 역시도 또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런 자전거 도로랄지 거리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고 주변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이런 천변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체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일자리는 워낙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재동의 바로 왼쪽으로는 이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재 R&D 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재 R&D 단지는 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상당히 자랑하고 있고 또 양재역에서 이제 신분당선을 타고서 위쪽으로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또 바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너무나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강남역의 이런 상권이랄지 또 이런 봉은사로랄지 테헤란로와
남부순환로 거기에 이제 언주로나 더불어 이런 강남 지역 안에 있는 이런 도로들 자체 주변에 많은 일자리가 상당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항상 제공해주고 있고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위에 한정거장 위에 입지한 강남역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증가가 되면서 일자리의 증가까지 무려 12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욱더 앞으로 미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더욱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위쪽으로는 삼성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역과 양재역은 이곳이 또 GTX 신호선으로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GTX 신호선으로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또 위쪽으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를 품고 있는 또 영재동이 그런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상당히 잘 품고 있는 그런 입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의 기반 시설들, 정비 기반 시설들 워낙 잘 되어 있죠. 강남 3구는 이러한 교통이 라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역세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과 또 수서와 또 이제 양재의 GTX 신호선이랄지 향후 들어오는 위례 신사선이랄지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들 좌측으로 흐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통의 개발들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더욱더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소식, 교통의 소식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양재동 주변에 양재 R&CD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양재동 주변에 이런 지역들이 구역별로 지정이 되면서 양재 R&D 단지랄지 또 아래쪽으로는 양재 IC에 현대기아차 본사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입지해져 있고 권역별로 중소기업이랄지 중견기업이랄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위쪽으로 이제 강남역 주변으로서 강남역 우측으로는 또 테헤란로가 기다리고 있지만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있으면서 이것도 이러한 서초대로 주변의 부지를 또 이용해서 용적률의 상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향이 곧 토지 가격의 상승이겠죠. 용적률의 상향이랄지 고도 제한의 완화를 통해서 이러한 이 지역도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테헤란로에 못지않은 그런 일자리 주거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상업과 업무, 쇼핑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들이 바로 서초대로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또 우리는 GTX 신호선이 또 강남권 안에서도 삼성과 또 수서, 양재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양재역으로 들어온다는 것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있어요. 신분당선 자체가 아래쪽 판교의 이런 실리콘밸리랄지 대규모 업무타운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 판교의 대규모 업무타운이랄지 위쪽에 이런 강남권의 상권들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권과 용산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신분당선의 제3의 이런 황금적인 역할은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서초대로를 뚫고 가는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굉장히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이제 지화 소식을 통해서 이미 이제는 아래쪽에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서울에 이런 토지가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토지가 적다 보니까 이런 지화를 통해서 상부 공간의 토지를 굉장히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공원이랄지 또 업무시설이랄지 더욱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미 아래쪽 동탄 쪽에서는 이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올라오는 것들 또 서울 쪽에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이 단계 자체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양재동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서초 IC 바로 나가자마자 우측에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입지가 이러한 고속도로의 지화까지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입지에 있다는 것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일단 가격이 5억 원이 채 안 된다는 거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4억 7,500에서 4억 9,500에 형성돼 있고 현재 시장에서 전세 수요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7천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려도 이 가격대에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자체가 2,500에서 3천만 원 강남 3구 안에 있는 지역을 이러한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곳을 또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수익형을 볼 수 있는 또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남 3구는 서초구 양재동이었습니다. GTX 신호선 호재가 있는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네, 전화번호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